지난 20년간의 북핵 외교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속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권을 바꿔가면서 왜 이렇게 계속 속았던 걸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계획을 삼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새누리당, 3당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방위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얘기했는데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장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재 일변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정상적 국가인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석구 차장. 일단 제재 일변도였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당겨왔다, 계속 추진했다. 동의하십니까? 제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거죠. 네. 중국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그렇지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더 많이 개발한 건 아니죠. 네. 저 얘기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이 비이성적이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나가야지 제재라는 비이성적인 수단을 선택해서 되겠느냐? 북한이 비이성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저 사람들을 비난할 때 욕설 대신에 비이성적인 어떤 미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면 핵무기 개발할 능력이나 있겠어요? 네. 그리고 9월 9일 9시에 딱 맞춰서 핵실험을 하겠어요?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포섭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생톱을 죽이고 누굴 죽이고 쭉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파워게임도 할 줄 알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네. 다만 우리랑 방향이 다를 뿐이죠. 이게 저런 게 이제 말장난인데 과거 인도가 핵실험을 할 때 하고 나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핵실험 꽝 한 다음에 평화적인 폭발이었다 그럽니다. 네. 평화적인 게 폭발이랑 맞습니까? 인도적인 살인하고 같이? 네. 이런 언어의 유희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데 저거 똑같은 거 주울래가 옛날에 중국 핵실험하고 나서 이거는 평화적인 뭐 그렇게 하고 중국도 넘어갔어요. 그거를 왜 자꾸 저걸 닮아갑니까, 정치인들이? 자, 그러면요. 이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놓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크게 분열됐다는 점입니다. 한쪽 생각이 있고 다른 쪽 생각이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한쪽 진영의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당국자였던 분들은 북한의 도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입장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해야 이 이후에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백지화시켰다. 외선 대변인 담화에서도 주를 미국으로 해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백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북에 HU가 있다고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낭만적이기까지 한 진단이군요. 네, 저런 분들을 네. 영국에서는 useful idiot라고 표현했었죠. BBC가 그런 프로도 만들어서 보도했었는데 이제 저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안 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발언한 건 다 무죄라고 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 돌아오셔갖고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파묻히고 하고 책임 추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수정을 턴을 못하고 이번에 뭐 박지원 대표께서는 뭐 우리가 제재를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했으니까 차라리 쌀하고 감귤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도 그냥 통용이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식으로 무너져가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베트남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2006년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이면 노무현 정부 4년 차 때인데요. 퇴임 후 4년이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게 될 거다. 그러니 슬슬 가자 그 얘기네요. 저는 뭐 이재정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개발할 능력이 없고 그다음 가지지 않은 걸 믿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뭐 국정원이라든가 그 당시에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북한이 그런 그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걸 진짜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굴종적인 네. 어떤 그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게 잘못된 그 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이정훈 의원 말씀대로 막 네. 공격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안 하기 위해서는 네. 북한이 핵무기를 안 가졌다 그래야지 그 말이 그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협하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분들 말씀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지 말고 타협하자는데 논리적 근거로 삼기 위해서 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도 없고 안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임수정 기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지만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50회가 넘는 정상회담을 수도 없이 했지만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해서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한마디로 내가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자,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를 했는데 이 악수 한 번으로도 남쪽 경제에는 정말 수십조 원의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일종의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큰 혜택이 있을 정도니까 햇볕 정책 계속 강조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5번의 핵실험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좋게 얘기하면 북한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말년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그 능수능란한 내치를 완전히 장악한 정치인이었고요. 네. 북한은 핵을 가져야만 그 국가 안보가 해결된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국제사회도 속이고 남한을 속이는 거는 당연했겠죠. 우리가 왜 핵을 가지려고 하겠느냐. 미국이 두려워서다. 그러니 남한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좀 설득해달라. 이런 식으로 남한 정부를 완전히 구워 삶았던 거죠. 남한 정부는 또 그러한 어떤 그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그 당시에 진보 진영의 또 젊은 층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북한의 노림수와 남한 정부의 정치적인 이유,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이 햇볕 정책 10년의 비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며칠 전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쌀과 감귤 보내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제안입니다만 어쨌건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돈줄을 쥐는 것, 규탄하는 것, 뭔가 공동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잠시 후 7시 지나면 한국에 돌아옵니다. 자, 이번 주말 대통령은 안보 참모들과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 결과 곧 하나둘씩 공개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소식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5차 핵실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